이제 만약에 덴벨레가 이 팀에 오게 되면은 누구랑 경쟁을 해야 되냐. 덴벨레가 만약에 파리로 오면은 이강인과의 경쟁 구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리케가 만약에 덴벨레를 영입한다라고 하면은 이강인은 아마 MF로 뛸 확률이 매우 높다. 우스만 덴벨레 영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얘 도대체 오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지금 의구점이 많이 드는데, 일단 여러분, 덴벨레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7월 31일까지가 바이아웃 기간이었는데 사실상 7월 31일이 지났고 8월 1일이 되면서 바이아웃 금액이 하나로 705억이 됐는데, 바이아웃 기간이 지나자마자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덴벨레의 계약에 대해서 새롭게 지금 협상을 들어가고 있고, 현재 705억에서 700억 정도를 더 올려서 거의 1,400억이 조금 넘는 돈으로 협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덴벨레를 팔려고 하냐라고 하면은, 사실상 덴벨레가 도르트문트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왔을 때 엄청난 이적료로 이적을 왔어요. 하나 약 1,900억에 도르트문트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왔습니다. 근데 사실상 1,900억으로 왔던 선수가 이적료 값을 거의 못했어요. 왜냐면은 지난 5년간 계속 부상이 심해 있었고, 그 다음에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처참한 경기력까지 하는 바람에 5년 동안 150경기에 나온 선수가 32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주급도 엄청 높았습니다. 근데 그 고주급차임에도 좋은 활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바르셀로나 보드진 눈밖에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부상이 있었어도 왜 이 선수를 엘리케가 원하냐라고 하면은, 일단 이 선수의 재능이 너무 눈부십니다. 왜냐면 이 선수가 계속 부상이 있었음에도 2021-22 시즌 하반기에 덴벨레가 복귀를 했어요. 그것도 12월이 다 된 시점에 복귀를 해서, 놀랍게도 당시 후반기 시작할 때 복귀를 해서 21경기만 뛰고도 리그에서 13도움을 기록하면서 그 시즌에 라리가 도움왕을 했어요, 이 선수가. 그래서 이 선수를 재능만 봤을 때는 절대 팽할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계속 부상으로 아프던 선수가 2021-22 시즌에 하반기에 복귀해가지고 21경기밖에 안 뛰었는데 팀에서 13도움을 해서 그 시즌에 라리가 도움왕을 했던 선수예요. 그리고 그 해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나서 당연히 자유계약 FA 선수로 풀릴 줄 알았던 덴벨레는 극적으로 재계약을 맺습니다, 바르셀로나랑. 그리고 덴벨레는 그 상황에서 원래 여름 이적 시장 기간에 첼시, 파리 등 다양한 클럽으로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았는데 본인이 돌연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2년에 주급 40% 삭감하는 조건으로 바르셀로나에서 2년 계약을 다시 갱신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즌인 2022-23 시즌에는 역시나 기복이 있었고 공식전 35경기에 나와서 8골 9도움을 생산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햄스트링 장기 부상 등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를 1년 앞둔 가운데 다시 파리랑 연결되었습니다. 파리가 지금 킬리안 음바페의 이적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대체자로 덴벨레를 낙점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PSG는 시기를 놓쳐 사실상 5천만 유로의 바이아웃으로 덴벨레를 영입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이 선수를 판매하는 거에 있어서 705억에서 이 몸값이 더블이 돼가지고 사실상 1,000억이 넘는 돈을 지금 이 선수한테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이적이 합의가 된다고 하면은 파리의 5년 계약으로 입단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덴벨레가 시즌 동안 부상이 많은 선수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과연 이 선수가 부상으로 몇 경기를 도대체 쉬었길래 계속 우리가 부상이 많다 하는지 제가 한번 궁금해서 우스만 덴벨레 부상 이력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17-18 시즌부터 바르셀로나에서 뛰었어요. 근데 17-18 시즌에 사실상 부상으로 106일 경기를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20경기를 못 나왔어요. 사실상 20경기면은 리그 거의 절반 이상을 못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시즌인 18-19 시즌에는 15경기 가까이 결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19-20 시즌에 햄스트링으로 5경기, 또 1경기, 그 다음에 13경기, 이때도 거의 19경기를 결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즌마다 10경기 이상씩 부상으로 못 나오는 선수예요. 그리고 최근 시즌을 보면은 또 햄스트링이 나가가지고 22-23 시즌에는 17경기를 벤치에 앉아서 쉬었다. 그러니까 매번 중요할 때마다 눕는 선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비 감독이 덴벨레를 잡기 위해서 설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이마르
네이마르 이야기까지 덴벨레 잔류를 위해서 꺼냈다. 지금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은 덴벨레는 이미 파리 생제르맹과 개인 합의를 끝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5년 계약 기간에 동의한 덴벨레는 연봉과 같은 세부 내용을 조율할 수 있게 바르셀로나가 협상문을 열어주기를 바란다. 바이아웃이 아닌 이적료 협상도 요구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사비 감독은 덴벨레에게 다시 생각을 하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로 복귀를 추진했던 일을 상기시키며 파리 생제르맹 이적은 옳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를 주장했다라고 하고요. 앞서 바르셀로나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향했던 네이마르는 거친 프랑스 리그에 매 시즌 부상에 시달리고 있고 팬들에게도 큰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이적 시장이 열릴 때마다 계속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네이마르를 보면서 덴벨레에게 너 네이마르 보면서도 파리 가고 싶냐? 라는 말로 지금 계속 덴벨레를 지금 붙잡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1,400억에 파리에 덴벨레를 보낸다고 해도 바르셀로나는 사실상 500억이 넘는 돈을 손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덴벨레를 영입할 때 1,900억을 지불했거든, 도르트문트한테. 근데 1,400억에 넘기면은 사실상 바르셀로나가 적자를 보는 장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리가 많이 지금 영입을 원하고 있는데도 지금 계속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이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뭔가 스왑 딜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파리는 어떻게든 음바페를 레알 마드리드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바르셀로나가 음바페를 데려오기 위해서 파리에게 지금 뭔가 제안을 건넸다라고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은 파블로 가비 혹은 파비냐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서 지금 음바페를 영입하는 거에 덴벨레 가비를 지금 내걸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브리지아오 로마노가 최근에 올라온 트윗을 보면은 지금 우스만 덴벨레가 파리 생제르맹에게 예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덴벨레는 지금 에이전트랑 5년 계약을 맺었고 파리는 바르셀로나에게 알리기 위해서 공식 서한을 보냈으면 현재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타이밍이 걸려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입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만약에 덴벨레가 이 팀에 오게 되면은 누구랑 경쟁을 해야 되냐. 덴벨레가 만약에 파리로 오면은 이강인과의 경쟁 구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리케가 만약에 덴벨레를 영입한다라고 하면은 이강인은 아마 MF로 뛸 확률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드필드에서 뭔가 공을 잡았을 때 상대편 수비수 한 명을 끌어놓고 패스를 넣어줄 만한 공격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강인은 미드필드로 갈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덴벨레는 부상이 잦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한 시즌을 풀로 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덴벨레가 온다라고 하면은 이강인 선수가 해야 될 역할이 많아져. 이강인이 덴벨레가 부상으로 못 나오는 날 이강인이 측면 자원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강인이 게임을 못 뛴다 막 이런 생각은 크게 안 들어, 파리의 최근 경기를 보면은. 근데 저는 덴벨레한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덴벨레가 약간 기복이 있다 보니까 과연 덴벨레가 오면은 한 시즌 내내 좋은 활약을 계속 보여준다라는 보장이 있을까? 왜냐하면은 덴벨레가 월드컵 결승전을 갔을 때 덴벨레가 경기를 엄청 못했어. 그리고 교체 아웃까지 당하고 예선전 내내는 엄청 잘했어요, 덴벨레가. 근데 진짜 큰 경기에 들어갔을 때 덴벨레가 많이 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덴벨레가 시즌 내내 기복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했을 때도 약간 의문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덴벨레가 만약에 부진 또는 부상으로 못 나오는 날은 이강인이 덴벨레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키미와의 케미를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상 덴벨레도 드리블러 유형의 선수다 보니까 하키미와의 케미는 걱정이 안 돼. 왜냐하면은 파리가 이번 시즌 프리시즌에 제일 좋은 경기를 했을 때를 보면은 르하브르전인데, 르하브르전 때 경기가 잘 됐던 게 사실상 측면에서 상대 사이드 풀백 한 명을 손쉽게 요리하고 공을 지켜줄 수 있는 사이드 윙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파리가 르하브르전에 좋은 경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벨레가 파리에 온다라고 해도 하키미가 오버래핑 나올 때까지 덴벨레가 반대발 윙어로서 상대편 사이드 풀백을 흔들어주면서 하키미가 올라오는 그 위치까지 본인이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역할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덴벨레가 이강인 선수보다 공을 지키는 드리블을 잘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덴벨레가 오면은 공을 전진적으로 밀면서 상대편 수비수를 흔들 수 있다. 그러니까 사이드에 하키미가 오버래핑 나갈 때까지 전진적으로 밀면서 스피드 있게 흔들고 하키미가 나가는데 공을 연결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키미랑의 조합은 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덴벨레 하키미 조합이면은 사실상 오른쪽에 육상 선수들 모아놓은 거야. 왜냐하면은 오른쪽은 거의 100m 12초
이상으로 뛸 수 있는 선수라 오른쪽은 사이드에서 스피드 있는 돌파를 할 수 있고 왼쪽에 네이마르가 쓰면은 네이마르는 약간 본인이 뭔가 무브먼트 하면서 드리블하면서 상대편을 제끼고 들어가서 또 반대 전환도 시켜줄 수 있고 그 공이 오른쪽으로 넘어왔을 때 육상 선수 2명 있어요. 여기는 거의 하이패스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덴벨레 영입에 목매인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덴벨레가 못 온다고 해도 이강인이 덴벨레 지금 롤을 똑같이 하면 되는 거고 이강인이 르아부르전에 나왔을 때처럼만 활약을 해주면은 큰 문제는 없고 그리고 왼쪽에 솔레르 같은 선수들이 아니라 네이마르만 복귀하면 돼요. 진짜로. 그리고 은바페가 사실상 오늘로써 재계약에 합의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은바페는 더 이상 파리에 남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된 거고요. 그냥 은바페랑 파리랑 어차피 틀어진 거 은바페가 그냥 구단에 가서 좋게 얘기를 해서 사실상 은바페한테 더 이상 이적료를 못 받잖아요. 그리고 은바페를 내년 여름까지 벤치에 썩히기도 너무 아쉬운 선수야. 그러면은 그냥 은바페가 마지막에 아름다운 라스트 댄스를 추고 가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떠날 거 아니면은 그냥 어차피 선수 자체는 경기를 뛰면은 열심히 뛸 거고 라스트 댄스를 파리에서 어떻게 추냐가 파리야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내고 안 내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차피 선수의 마음은 떴고 그리고 냉정하게 은바페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 인터뷰에서도 파리에게 이적료를 남기고 떠난다고 했지만 결국 이적료를 남기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제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바페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지탄 받을 정도의 잘못은 있다 생각하지 않아. 경기를 나올 때만큼은 항상 최선을 다해줬고 본인이 이적을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파리가 무슨 노예 계약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물론 파리가 은바페한테 많은 돈을 줄 수도 있고 해요. 근데 은바페 본인이 이제 마음이 떴는데 그걸 어떻게 언제까지 은바페 할 수는 없잖아. 이미 마음을 뜬 선수가. 그럼 은바페 마음이 뜨기 전에 파리가 은바페의 마음을 잡을 정도로 좋은 선수를 영입했냐라고 하면은 오늘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은바페 파트너가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야. 에메리야. 근데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에메리로 어떻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직히 은바페는 벨링엄 비니시우스 이런 선수들이랑 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덴벨레가 레알 마드리드랑 연습 경기 했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잘해요. 상대편을 사이드에서 한 명 정도는 데리고 놀 수 있는 선수예요. 이게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랑 연습 경기 했을 때 명단이에요. 근데 이날 페르랑 맨디를 상대로 자신있게 드리블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선수가 오면 이 선수의 지금 히트맵을 보면은 오른쪽에서 많이 지금 서서 돌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사실상 흔들면은 파리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이 프리시즌을 본인이 이렇게 해놓고 과연 덴벨레가 바르셀로나에서 이렇게 떠나고 싶을까라는 생각 해봤는데 프랑스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파리랑 오히려 더 잘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